김준호는 늘 평범한 학생이었다. 경기도 수원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준호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었다. 준호는 평범한 성적에 평범한 성격, 그리고 적당히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준호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의 친한 친구 민석이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야, 이거 봐봐. 형이 알려준 건데 돈 좀 벌 수 있대. 준호는 민석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려한 색상의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였다. 화면 속에서는 실시간으로 카드가 뒤집히고 채팅창에서는 사람들이 열띤 반응을 보내고 있었다. 이게 뭔데? 온라인 바카라야. 내가 어제 10,000원 넣었는데 30,000원 됐어. 진짜 쉽더라. 준호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등학생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게 부모님께 혼날 게 뻔했다. 그러나 민석은 계속해서 준호를 꼬드겼다. 야, 한 번만 해봐. 어차피 처음엔 무료 포인트도 주고 돈 잃어도 얼마 안 잃어. 근데 딸 수 있는 돈은 장난 아니야. 그날 방과 후 호기심에 준호는 민석의 집에 갔다. 민석의 부모님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다. 민석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했다. 가입은 간단했다. 성인인 척 생년월일을 속이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보통 플레이어나 뱅커에 베팅하는데 나는 플레이어 좋아해. 뱅커는 수수료가 있거든. 민석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다. 첫 게임에 민석은 5,000원을 플레이어에 베팅했다. 카드가 뒤집히고 플레이어가 이겼다. 민석의 계좌에는 5,000원이 추가됐다. 봤지? 진짜 쉽다니까. 준호도 한번 해보고 싶어졌다. 민석은 흔쾌히 자리를 내주었다. 준호는 처음 받은 무료 포인트 5,000원으로 베팅했다.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카드가 뒤집히고 준호는 이겼다. 순간적인 쾌감이 전신을 휩쓸었다. 우와, 이거 재밌네. 그렇게 준호의 첫 도박은 승리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한다. 준호의 경우도 그랬다. 첫 승리의 쾌감은 그의 뇌에 깊이 각인되었고 이후 도박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틈만 나면 민석과 함께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했다. 처음에는 무료 포인트만 사용했지만 곧 자신의 용돈을 충전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10,000원의 용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준호는 운이 좋았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50,000원을 100,000원으로 불린 것이다. 고등학생에게 100,000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였다. 준호는 그 돈으로 갖고 싶던 게임기를 샀고 친구들에게 한턱 쏘기도 했다. 야, 너 돈 어디서 난 거야? 친구들이 물었다. 그냥 알바했어. 준호는 거짓말을 했다. 도박으로 번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준호의 비밀 도박 생활은 계속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 압박이 심해졌지만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풀었다. 공부 대신 밤늦게까지 바카라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다. 준호야, 요즘 공부는 잘 돼? 어머니가 물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결국 준호는 지방의 중위권 대학에 간신히 입학했다. 부모님은 실망했지만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했다. 그들은 준호가 대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준호의 도박 습관은 대학에 가서도 계속되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제는 바카라뿐만 아니라 스포츠 토토, 온라인 포커 등 다양한 도박에 손을 댔다. 부모님이 주는 한 달 생활비 50만 원은 항상 월초에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대학교 1학년, 준호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룸메이트는 같은 과 동기인 태연이었다. 태연은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은 학생이었다. 처음에는 태연과 친하게 지냈지만 준호의 야간 도박 습관이 태연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야, 넌 밤에 뭐 하는 거야? 자꾸 핸드폰 보면서 웃고 짜증내고 태연이 물었다. 그냥 웹툰 보는 거야. 준호는 또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태연은 곧 준호가 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연은
준호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고 바카라 사이트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야, 너 도박하는 거야? 준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태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심심해서 가끔 하는 거야. 큰 돈 걸지도 않고. 태연은 준호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도박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자신을 속였다. 대학 2학년이 되자 준호는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부모님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라며 월세를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준호에게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은 도박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과 같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도박에 쏘는 시간도 늘어났다. 수업은 자주 빠졌고 시험 공부 대신 도박 전략을 연구했다.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고 부모님께 거짓말로 추가 생활비를 타내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 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빠,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해요. 부모님은 항상 준호를 믿고 돈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 돈은 모두 도박으로 사라졌다. 대학 3학년, 준호는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강원랜드를 방문하게 되었다. 성인이 된 준호는 이제 합법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었다. 온라인 도박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카지노의 분위기는 준호를 압도했다. 화려한 조명, 긴장감 넘치는 공기, 칩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매혹적이었다. 준호는 그날 밤 바카라 테이블에서 100만 원을 따는 행운을 누렸다. 그리고 그것은 준호를 더 깊은 도박의 늪으로 빠뜨렸다. 이후로 월 1회 정도는 강원랜드를 찾았고 점점 베팅 금액도 올라갔다. 대학 4학년,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지만 준호의 머릿속에는 도박밖에 없었다. 친구들이 토익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동안 준호는 바카라 필승법을 연구했다. 당연히 취업은 잘 되지 않았고 졸업 후에도 백수 생활이 이어졌다. 준호야, 너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대학 동기 태연이 물었다. 곧 취직할 거야. 몇 군데 면접 볼 예정이야. 또 거짓말이었다. 준호의 거짓말은 점점 많아졌다.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그는 자신이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취미일 뿐이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곧 대박 터뜨려서 인생 역전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속였다. 대학 졸업 후 1년이 지나도록 취직하지 못한 준호는 결국 부모님의 강권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어쨌든 첫 직장이었다. 부모님은 안도했다.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됐지. 어른이 됐으니 책임감을 가져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준호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제 도박은 그만두자. 돈 모아서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되자.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준호는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와 근처 PC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냥 한 번만 첫 월급 기념으로 자기 합리화였다. 그렇게 30만 원을 잃었다. 다음 날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생각에 다시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50만 원을 잃었다. 이틀 만에 첫 월급의 대부분을 날렸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지만 도박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걸었다. 직장 생활은 준호에게 맞지 않았다.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 단조로운 업무, 모든 것이 답답했다. 반면 도박은 짜릿했다. 도박할 때만 준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도박 금액은 커졌다. 월급으로는 부족해 적금을 깼고 그마저도 부족해지자 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한 달 월급의 2배, 3배를 도박으로 날리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준호는 강원랜드에서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잃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받은 돈이었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아니야.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길 거야. 잃은 돈은 다 되찾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 기만은 계속되었다. 준호는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했다.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갚지 못하자 회사를 옮겼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20대 후반,
준호는 세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월급은 조금 나아졌지만 빚은 계속 쌓였다. 카드 대출, 개인 대출, 급전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준호는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잠깐만 빌리는 거야. 곧 갚을 거야. 그러나 그 돈도 도박으로 날아갔고 결국 발각되어 회사에서 쫓겨났다. 다행히 회사 측에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준호의 사회적 신용은 바닥을 쳤다. 준호야,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죄송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다시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준호는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몇 달간 도박을 끊었고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 모든 것이 나아지는 듯했다. 준호가 30대에 접어들 무렵 그는 잠시 안정을 찾은 듯했다. 작은 회사지만 4년째 다니며 과장으로 승진했고 도박도 2년간 끊은 상태였다. 부모님은 준호가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준호의 학창 시절 친구 민석을 우연히 만나면서 바뀌었다. 민석은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 있었다. 야, 요즘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 완전 진화했더라. 라이브 딜러에 다양한 게임에 너도 한번 들어와봐. 준호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그냥 구경만 하자. 베팅은 안 해도 돼. 자기 합리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결국 준호는 민석의 권유로 새로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정말 구경만 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규 가입 보너스를 받게 되었고 그냥 이 보너스만 써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베팅을 시작했다. 그렇게 2년간의 금단이 깨졌다. 준호는 다시 도박의 세계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다. 월급의 일정 부분만 도박에 사용하고 큰 돈은 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박 중독은 서서히 그를 다시 집어삼켰다.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게 되었고 이르면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월급날만 기다렸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도박 사이트에 충전했다. 32살, 준호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선을 보라고 권했지만 준호는 미뤘다. 사실 그에게는 결혼할 여유가 없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월급의 대부분은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고 남은 돈은 도박으로 날렸다. 33살, 준호의 유일한 친구였던 태연이 결혼했다. 준호는 태연의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축의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대신 카드로 10만 원을 겨우 마련했다. 결혼식장에서 행복해 보이는 태연과 그의 신부를 보며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인지 깨달았다. 나도 언젠가는 결혼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00만 원을 잃었다. 34살 준호의 부모님이 은퇴하셨다.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조그만 가게를 열었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준호는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웠지만 자신도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오히려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었다. 아들, 너 혹시 돈 필요하니? 요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어머니가 물으셨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저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준호는 부모님께 자신의 상황을 숨겼다. 그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35살 준호는 다시 강원랜드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내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카지노에 머물렀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 오로지 도박에만 집중했다. 어느 주말 준호는 강원랜드에서 2천만 원을 따는 행운을 누렸다. 그동안의 손실을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준호에게는 희망의 불씨였다. 역시 내가 재능이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해서 더 크게 불려야지. 그러나 그 돈은 한 달도 채가지 못했다. 오히려 승리의 쾌감에 더 큰 금액을 걸게 되었고 결국 2천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대출받은 3천만 원까지 모두 잃었다. 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36살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정확히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도박에 집중하느라 업무에 소홀했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제 준호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다. 빚은 계속 쌓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음식점 배달, 물류센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하지만 버는 돈의 대부분은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고 남은 돈은 여전히 도박으로 날렸다. 이대로는 안 돼. 한 방에 역전해야 해.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출을 더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했다. 결과는 뻔했다. 모든 돈을 잃었다. 37살. 준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에서도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매일 밤 협박 전화가 왔고 가끔은 집 앞에서 기다리는 채권 추심 직원들도 있었다. 준호는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가게를 팔고 퇴직금을 모두 꺼내 준호의 빚을 갚아주셨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도박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진심으로 반성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써버린 죄책감에 괴로웠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 거야. 진심 어린 다짐이었다. 40대의 나락. 그러나 중독은 쉽게 치료되지 않았다. 38살에 접어든 준호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지만 도박의 유혹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버텼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했고 한동안은 멀쩡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발견했다.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였다. 라이브 딜러와 함께하는 실시간 바카라, 블랙잭, 룰렛. 마치 실제 카지노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냥 구경만 하자. 항상 그렇게 시작했다. 39살. 준호는 다시 도박의 늪에 빠졌다.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숨겼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부모님도 모르게 했다.